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자, 이성교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본다고요? 이성교제를 어떻다고 이성교제? 예.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다른 성별과의 만남 이해가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님들하고 이성교제 한다. 이건 좀 안 맞는 얘기 같고 또래끼리의 만남에서 우리 또래끼리의 만남에서 자, 이성교제라는 얘기는 1대1의 만남이다. 공동체의 만남이다. 공동체의 만남이다. 자, 세상에서는 이성교제를 뭘로 생각한다? 공동체의 만남이다. 1대1 만남이다. 1대1의 만남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 조사를 했을 때도 여러분들 생각에도 이것이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 이성교제하 그러면 너 지금 1대1로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성교제를 그들은 절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자, 두 번째 데이트. 자,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데이트.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행동이다? 네, 그렇죠. 결혼을 전제로 한다. 결혼할 사람끼리 하는 게 데이트다. 1대1로 만납니다. 이거 데이트는 1대1의 만남이에요. 자, 세상에서는 데이트 누구랑 한다?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 호감 가는 사람. 그렇죠. 내 마음이 좀 끌리는 사람이라고 데이트하다가 그것이 식어지면 빠이빠이 하고 다른 사람 찾고 또 빠이빠이 하고 다른 사람 찾고. 자, 이것이 이제 초등학교도 여러분들까지 내려온 거 제가 가끔 얘기하죠. 투투데이가 뭐예요? 투투데이? 만난 지 22일을 기념하는 절기. 3주 됐다 이거 3주. 자, 투투데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기념식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야. 뭔가 좀 기념식을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3주 안 가는 커플도 많다는 얘기. 예. 괜히 좋을 것 같았는데 만나보니까 자꾸 싸워. 우리 아니다고 헤어져.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연애. 그리스도인은 뭐가 목적이다? 결혼이 목적이다. 결혼이 목적이다. 결혼. 결혼을 목적으로 한다. 세상에서는요. 연애는 욕구 충족의 목적입니다.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지극히 연애하는 방식이 자기 중심적으로 갑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 개념 정리, 이성교제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성교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얼마든지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이것은 공동체에서 하는 활동이지 1대1의 활동이 결코 아니다. 두 번째, 데이트 연애는 청소년기의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결혼 정년기에 해당되는 사람과의 관계된 거지 청소년기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럼 왜 청소년기에는 이게 해당되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가 해롭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3교시를 통해서 좀 더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이해하고 이번 시간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녀의 차이. 여러분 퀴즈 문제가 좀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최대한 대로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 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남자는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봐요. 근데 여자는 순간적으로 샥 스캔이 다 돼. 격하게 감정하네. 자, 여자들 맞아요? 네. 저는 텔레비전을 예를 들어서 봐도 그 연기하는 것만 보이는데 제 아내는 쌍꺼풀 수술했다. 이게 보여.
남자들 그거 보여요? 그 유심히 그것이 관심사 아니죠? 근데 보여. 턱 깎았다. 뭐 이런 이런 보이더라고 여자들은. 그래요? 네, 남자들 그렇대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래서 한 번에 시간도 별로 안 가요. 쫙 보면 그냥 다 나온대요. 자, 가방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여자들 학교 가는 가방, 여행 가는 가방, 약속 있을 때 가방, 쇼핑할 때 가방, 파티 갈 때 가방, 해변으로 떠날 때 가방이 다 달라. 맞나요? 네, 남자 학교 가도 여행 가도 약속 있어도 쇼핑할 때도 해변 갈 때도 동일해. 파티 갈 때는 안 가지고 가. 귀찮아. 네. 자, 혹시 남자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 있어요? 여자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 있어요? 예, 그래요? 예. 예. 자, 그래서 남자 여자가 이렇게 다르대요. 자, 문제 하나 낼게요. 샴푸의 선택이랍니다. 샴푸 선택. 자, 여자 샴푸 고를 때 펄 샤이닝, 손상 모발 완화, 모발 탄력, 모발 세정, 모근 강화, 탈모 예방, 모발 유연, 엉킴 방지, 윤기 부여 해가지고 샴푸를 선택할 때 이렇게 고른대요. 자, 남자는 그런데 딱 한 가지. 자, 뭐가 들어가는지 아는 사람? 예, 유빈이. 채인. 집에 있는 거 비슷해. 샴푸라고 써져 있는 것. 또, 그렇지, 그렇지. 자, 엄마가 사놓은 샴푸. 맞아요? 예, 물론 남자들 중에서 고르는 사람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100% 남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괜히 또 실족하지 마세요. 난 남자 아닌가 봐, 뭐 여자 아닌가 봐 그러지 마세요. 대부분의 남자 여자들이 저러한 경향을 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이런 모습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맞춰보세요. 남자는 작은 일을 금방 잊어버리지만 여자는 작은 일도 삐리리하게 생각한다. 자, 심각. 또 비슷한 단어네요. 신중. 예민. 여자 쪽에서 답이 나와야지. 민감. 작은 일도 뭐하게? 과하게? 작은 일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남자들과 여자의 차이점인데 남자들은 작은 일 같은 것은 그냥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걸 다 뭐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둘이 사이가 안 좋을 때 얘기를 해. 그러면 남자는 내가 언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발 빼머는 게 아니야. 진짜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 발 빼머는 게 아니라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는. 자, 그리고 남자들 또 오해하는 거. 그거 여자들이 적어놓은 거 아닙니다. 기억하려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나중에 중고등부 같이 활동을 하거나 했을 때 남자들이 실수하죠. 그 여자들의 기억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반복 실수하면 너 또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남자는 내가 언제 이렇게 아주 태연하게 얘기를 하지만 여자들 기억 속에서는 그게 기억이 되어진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차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남자가 맞춰보세요. 남자는 삐리리에서 먼저 사과하지만 여자는 잊기 위해서 먼저 사과한다. 자, 사과할 일이 있을 때 남자는 이것 때문에 사과한대요. 아니고, 귀찮아서 거의 비슷해. 자, 정답은 피곤해서. 자, 피곤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자가 자꾸 잘못했다고 말 잘못했다고 얘기해. 당신 잘못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잔소리에 지쳐가지고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하고 더 이상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먼저 사과를 하는데 진정성은 있다 없다? 남자의 저 사과는 여자가 자꾸 사과하라고 해서 하는 저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 피곤하다. 그만 잔소리해라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여자의 사과는요. 그냥 그 현실을 사실을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빨리 기억 속에 지워버리고 싶어서 그것을 그냥 사과하고 끝내버리고 싶어서 이것을 사과한다.
한다고 한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남자 맞춰보세요. 남자는 여자의 뭐에 속고 여자는 남자 허풍에 속고. 여자들이 더 잘 알아. 많이 속여본 것 같아. 자, 남자는 여자의 화장에 속아요. 여자는 남자 허풍에 속고. 자, 남자는 여자가 비비크림 발라놓고 쌩얼이라고 우기면 그 비비크림 바른 것과 쌩얼의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남자 구분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자, 여자 비비크림 바른 것은 쌩얼이에요, 화장이에요? 아, 이거 학생들이 잘 모르는가? 우리 청년들 저기 비비크림 바르면 쌩얼이에요, 화장이에요? 화장이에요? 보편적으로 다 여자 화장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안 한다고 하던데. 나 화장 안 하고 나왔다고 얘기한다고, 비비크림만 바르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자, 또 하나, 이 여자들은 남자가 허풍을 떨면 속아주는 척 하죠. 또 한다. 근데 그걸 또, 야, 그 거짓말 좀 그만 쳐, 뻥 좀 그만 쳐 하면 싫어할 걸 아니까 그냥 속아주는. 그러나 그 허풍의 정이 점점 떨어져가는. 다음 네 번째, 여자 맞춰보세요. 남자는 과묵함으로 여자를 지치게 하고 여자는 뭐로? 잔소리 아니고 두 글자. 아, 예, 양호성 형제님 맞췄어요. 네. 자, 여자는 수다로 남자를 지치게 한다. 자, 남자는 사소한 이야기는 건성으로 받아 적거나 과묵함으로 일관할 때가 많아요. 자, 여자들이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해도 남자들이 반응은 어때요, 보통? 그래서 어쨌다고? 됐어, 끝났구만. 이렇게 이제 반응이 어때요, 별로? 시큰둥하게 반응을 해요. 그것이 뭐예요? 과묵한 거죠. 근데 여자는요, 사소한 것까지도 계속 대화를 하면서 공감해달라고 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좀 무뚝뚝한 여자들은 안 그래요. 보편적인 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남자들은 그 이야기에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반응 자체가 시큰둥하게 나간다라는 그 차이점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같이 중고등부 같이 동역하게 될 때에 아이고 말 많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남자들한테도 왜 이렇게 건성으로 들어 이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지어졌다. 그래서 남자들은 핵심만 딱 얘기해 주는 걸 원하고 여자들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 감정을 풀어내기를 원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남학생 맞춰보세요. 남자는 화났을 때 삐리를 따져서 훈계하고 싶어하고 여자는 화났을 때 그 심정을 이해받고 위로가 되어주길 원한다. 아우, 현수 맞췄습니다. 자, 남자는 화났을 때 잘잘못을 따져서 훈계하고 싶어요. 남자는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받을 거 받고 내가 사과할 거 있으면 하고 그렇게 딱딱 정해져 버리는 것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내가 이해받고 있는가, 이게 더 크게 마음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유빈이? 연인? 아니고 세 글자. 오, 단계죠. 자, 유빈이 중학교 1학년인데 어쩌어요? 네. 자, 남자들은 남녀 관계 둘 사이의 관계를 아주 빨리 넘어가려고 그러죠. 뭘로? 스킨십으로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그래요. 흔히 말하는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려고 그래. 근데 여자들은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꾸 이 남자들 요구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고. 근데 나중에 이게 세상에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혹여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세상인 사람들 그 친구들한테 호감이 간다. 근데 나중에 여자들이 이제 그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내가 자꾸 거절하면 떠날까봐, 싫어할까봐 이런 그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이것을 계속 남자들은 요구할 때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많고 저 뒤에 3교시도 하겠지만 이 스킨십 문제에 있어서 남자들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자들은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남자들은 이러한 심리적인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그런 한 번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하고, 그러나 여자는 그렇지 않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만이 세상에서 그런 접근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7번. 자, 뭐가 들어갈까요? 사랑, 또 이해, 또 관심. 누가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치읓치읓. 칭찬. 남자는 사회생활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서 너 그거 참 잘했다, 정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는 이런 단어를 듣기를 좋아하는 반면, 여자들은 그 일을 통해 그 일 자체에 대한 격려, 이거 하느라고 수고 많았다. 근데 남자한테 이거 수고 많았네, 애썼네만 하게 되면 별로 기분이 별로 이렇게. 근데 아주 오늘 멋졌어, 이 말을 듣고 싶지, 오늘 수고 많았어, 이거보다. 남자들이 성취욕 같은 게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학생들 서로 칭찬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학생 형제들이 뭘 담당해서 했어. 그런데 열심히 했네, 이 정도 가지고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오늘 뭐가 아주 뛰어났다, 이렇게 좋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마음의 뿌듯함을 더 느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무엇을 더 원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8번. 쉽죠? 알아도. 자, 이게 이제 남자는 몰라도 아는 척 하는데 여자는 알아도 모르는 척. 왜 여자는 알아도 모르는 척 할까? 상처 주기 싫어서. 또. 자, 남자는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허세가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 앞에서 주눅들기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여자들이 있으면 못하는 것도 힘이 나서 하려고 해요. 평소에 안 드는 물건도 힘이 나서 들어 보이려고 하는 게 남자. 특히 남자들끼리 있으면은 나 못해 그러는데 거기 여자들이 있다 그러면 웬 힘이 갑자기 나는 게 남자. 그런데 여자들은 평소에는 하다가도 남자들이 보고 있으면 나 못해. 흔히 가끔씩 얘기하죠. 바퀴벌레가 나타났다. 그냥 집에 혼자 있으면 바로 때려잡지만 거기에 누구 있으면, 남편이나 뭐 있으면 무서워, 얘 좀 잡아라, 이렇게 하는 게 여자. 왜 그렇대요? 여자는 이 보호 본능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런 행동들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좀 허세 부릴 때 있어요. 특히 여자 앞에서 허세 부릴 때 있는데, 그때 여자들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 해주면 돼요. 그래서 힘도 없는 것이 뭐 들어본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드나 지켜보면 되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해주는 걸 원하니까 그렇게 배려를 해주면은 좋겠죠.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뭐가 들어갈까요? 이것 때문에도 좀 자주 싸우기도 합니다. 자, 남자는 무슨 답을 원해요? 시원한 답. 시원한 답. 비슷해요. 자, 남자는 확실한 답을 원해요. 자, 이게 이제 표현상의 차이인데요. 남자들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디 아내가 저한테 가끔 묻는 질문이에요. 오늘 어디 가요? 물어봐요. 그럼 남자는 어디 가는 것이 목적인 걸로 물어요. 오늘 아무 데도 안 가는데? 근데 여자들은 그 뒤에 또 하나의 질문이 숨겨져 있어요. 무슨 질문일까요? 나랑 어디 갈 데 있어요? 라는 게 숨겨져 있어요. 남자의 입장은 뭐예요? 그냥 나랑 어디 오늘 예를 들어서 나랑 오늘 병원 좀 같이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훨씬 편해. 확실하잖아.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오늘 어디 가요? 물어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약속이 있어. 누구 만나야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여보 나랑 같이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 만날 계획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내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 가요?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어. 아이, 그러면 안 되겠네.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는 뭐가 안 되는 거야? 오늘 안 되겠네.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야? 어렵죠. 그냥 남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게 편해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내 아내 마음까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여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신이 생각해 주는 만큼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마음. 자, 나중에 예를 들어 여학생이 이렇게 아우 나 오늘 피곤해. 근데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우 나 피곤해.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서 남자들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뭘 했다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거 해줄게 하면 돼. 근데 그러면 남자들은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편해. 나 힘들어서 이거 좀 들어줄래? 그러면 훨씬 편해 남자들은. 그때 나 안 해 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런데 나 피곤해. 그럼 어쩌라고 남자들은 답답하고 도대체 나 피곤해.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달라고 이 답이 몰라. 근데 여자들은 그걸 알아주길 원하는 거죠. 이게 부부 결혼해서도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여자들은 그 말 속에 한 번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뭘까요? 저 불안의 반대말인데 무관심? 불안해한다의 반대말. 불안의 반대말 몰라요? 편안, 안심. 자, 남자는 남녀 관계도 쉽게 안심한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쪽에서 아내나 이쪽에서 평소에 하던 일을 하면 우리 관계 아무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자는 뭔가 확인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 나 사랑해라고 많이 물어본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중고등학생 너무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꾸.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해 주기를 굉장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자, 11번 보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헌신적임에 반하고 여자는 남자의 뭐에 반한다? 다정함. 비슷하네요. 또 네 글자인데 돈에 반한다? 돈에 반한다? 말고 자, 여자는 남자의 작은 배려에 반한다. 그래요, 혜림이? 진짜 그러네, 진짜. 자, 남자는 여자의 헌신적인 모습에 반해서 좋아하다가 너무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면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작은 챙겨줌의 배려를 좋아하다가 너무 작은 것까지 챙기면 소심하다고 나무라기도 하는. 다시 말하면 어쩌라는 거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헌신적인 모습.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의 그리는 아내상은 누구라고 그래요? 엄마라고 그래요. 엄마. 자신의 엄마. 그 엄마의 모습은 굉장히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추구하는 많은 아내상이 자신의 엄마를 보통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배려 기념일 챙겨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챙겨주는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남자는 대화에서 객관적인 이유를 따지고 여자는 대화에서 뭘 원할까요? 공감과 이해를 원합니다. 남자는 대화 중에 나온 사건의 객관적인 이유를 따지고 여자 편이 아닌 진리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힘들다고 해도 남자는 당신이 잘못한 거 맞아 그건. 그러면은 이제 둘이 확 달라지는 거죠. 뭘 원하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들어달라고 얘기한 건데 당신 잘못했네 뭘.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운 거죠. 야,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려워진다. 자, 여자는 대화 중에 나온 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져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화날 때 같이 화내주는 거죠. 어쩜 그렇게 뭐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해주면 그래도 내가 좀 잘못하긴 했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당신 잘못했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싸움 상대가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 둘이 싸우는 이런 결과를 갈 수 있다. 자, 13번. 여러분 혹시 이것은 좀 여러분들 공감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같이 다니는 또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남자는 어떤 친구들과 같이 다니기를 원해요? 현수 형제 아주 지금 정말 본편적인 남자야. 자, 남자는 친한 남자들과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남자? 잘난 남자와 다니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 나도 그 정도의 수준은 된다라는 얘기예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고 잘난 친구들과 같이 다니기를 원해요. 여자들은 자신들과 못난 친구들과 같이 다니. 왜 그럴까? 그렇지, 내가 더 돋보여야 되니까. 이 남자의 그 생각은 잘난 친구와 다니면 그 친구들 수준으로 자기가 여김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여자는 못난 사람과 다녀야 배경이 좋은 거죠. 그래야 내 인물이 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니기를 원한대. 그래서 누구랑 다니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러면 여학생끼리 싸우지 마세요. 너 나랑 같이 다녔던 이유가 그거야? 그렇게 싸우지는 말고, 자, 또 남자들끼리 앞으로 같이 다니지 말자, 또 이렇게 또 그러지 말고, 보편적인 모습이래요. 14번, 남자는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고 여자는 어떻게 설명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비슷해요. 자세히 차근차근 설명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좀 답답함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남자는 주변을 헤아리면서 살피는 관찰력과 주의력이 여자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나 달라진 거 없어? 물어봐도 뭐가 달라졌는데 하는 거죠. 안 물어봐도 여자들이 일단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머리핀 샀어? 이렇게 물어봐주기 원하는데, 머리핀 쓰고 해도 머리를 들이밀어도 뭐가 달라졌냐?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이렇게. 근데 왜? 별로 감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자들은 그러나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어보죠. 나 달라진 거 없냐고. 자, 반면에 여자들은 비약이나 축약이 가득한 이야기도 이해하고 대화를 진행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제 아내하고 가끔 느끼는 설명인데, 그거 하면은 알아들어야 돼. 그거 있잖아 하면은 알아들어야 돼. 근데 남자는 좀처럼 못 알아들어. 남자들 공감, 형제님들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들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거기에 대한 센스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말할 때는 어떻게 해줘라? 구체적으로 말해라. 또 어떻게 말해라? 자세하게 얘기해줘라. 여러분들 나중에 학생부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제한테 상황을 얘기할 때는 그거 있잖아, 지난번에 했던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지난번에 뭐 했던 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알아듣는다 라는 거. 다음에 15번, 남자는 그녀에게 첫 남자이기를 원하고 여자는 그에게 마지막 여자이기를 원한대요. 다시 말하면 남자는 순진하고 세상에 찌들지 않은 여성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라 한대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순수하니까. 여러분 다른 세상의 친구들보다 여러분들끼리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못 느끼죠.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들은 백의의 천사 같다라는 느낌까지 받는데요. 자매님들을 보면 세상에 있는 여자들과는 다른 느낌을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다가오니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자, 또 하나는 남자는 비교되기를 싫어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있고, 여자는 완벽하고 능력이 있는 남자를 좋아해서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서 이것이 끝나기를 원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것이 계속 사람을 바꿔가면서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16번, 남자는 뭐 하는? 누가 좋아하는? 자기를 좋아하는 말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끌린다. 자, 국민 여동생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국민 남동생은
못 들어보죠. 거의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국민 장인은 들어봐도 국민 시아버지는 안 들어봐요. 왜 그래요? 이 남자의 특성은 바라보는 눈이 거의 같아요. 자, 남자는 다른 남자들도 좋아할 만한 여자와 사귀면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자매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자매는 대부분의 형제들이 같이 좋아하고 있어요. 이해 가세요? 자, 예를 들어서 예쁜 자매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매를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그 자매를 좋아해서 그 대열에 끼려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나 여자들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원해요.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이 스타일을 꿈꿉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여자들은 다양하진 않아요. 보편적으로 예쁜 사람이면 다 돼. 그런데 그 기준이 어때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소화하는 스타일이 나도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여자들 그러나 좀 개성이 다 달라요. 그것이 차이가 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남자는 최고의 남자가 되고 싶어하고 여자는 최고의 여자가 아니라 특별한 여자가 되고 싶어한다. 자, 남자는 소유욕과 승부욕이 강해가지고요 순위에 매우 집착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문 여성이 연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에서 뛰어나고 싶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수컷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강한 남자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으뜸되기를 원하는 것이 남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한 사람에게 특별한 여자로 존재로 남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한 17가지 흔히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이렇게 봤는데 이것은 흔히 말하는 생물학적인 차이점들 또 하나는 본성적인 차이점들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왜 같이 다루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남자, 여자, 학교 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남자, 여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접근해 올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 또 하나 서로 여러분 학생부에서 서로 사역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에서도 싸워봤어요? 서로 의견 충돌해봤어요? 그럴 일 자체가 없었나? 의견을 나눌 일 자체가? 자, 그런 부분에 있어 여러분들이 서로의 장단점들을 서로 잘 조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갈등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이 좀 내용이 좀 길어서 좀 빨리 왔는데요. 세 번째 시간 바로 좀 가고 한 15분 하다가 쉬겠습니다. 50분에. 자, 세 번째 주제가 이성교제 너 누구니라는 주제예요. 이성교제 너 누구니. 이번 주제 세미나 주제가 이성교제 개념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성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제를 해 나갈 거냐에 대해서 특별히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일의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가운데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내둘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뭐냐? 사람들이 다 옳은 것 같아서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또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이 문화이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생활 양식이 문화고 그것이 또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문화라고 자리를 잡게 되는데 자, 이것이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람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문화라고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딱 들어갔을 때는 이게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갈 때 충돌을 일으키게 돼요.
옳은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을 그것을 추구하고 또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성경에서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비춰봐가지고 이것의 옳고 그름, 우리가 행동할 것에 대한 이유를 따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고등학생 정도,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너 아직도 여자친구 없니?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들어봤을 거예요. 상처가 남아서 얘기를 안 하나? 들어봤죠? 너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뭐 이런 얘기. 너 여기 찌질하니?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성 친구 없는 것에 대해서 주변으로부터 온갖 좋지 않은 기분 별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 이거죠.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먼저 이성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 여러분들 지킬 것 세 가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처음에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취가 뭐예요? 도취가 왜 도취? 도취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 있어요? 자아도취, 스스로 빠지는 거. 또 도취 보통 이런 거죠. 첫눈에 반했어. 또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한동안 공상에 잠겨. 저 사람과 데이트하는 꿈도 꾸고 생각도 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찾아냐면 그 이성이 하나님이 계시던 내 자리에 찾아와. 그래서 하나님은 저만치 가 있고 하나님 없이 그 사람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아. 나중에 이제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눈에 비닐이 벗겨질 때 이제 느끼는 상실감. 저 사람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때 느껴지는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딱 봤는데 그 사람에 대해 호감이 확 한 번에 그냥 가는 경우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누구에게 마음이 빼앗긴 적이 여러분들이 아마 있었나요? 공기적인 속성에서는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누군가에게 마음이 빼앗겼던 경험. 자,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들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성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학교 선생님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감정을 키워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의 마음을 수시로 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도취의 상태가 더 지나가게 되면 정욕으로 나가게 돼요. 정욕. 정욕은 뭐예요? 정욕. 이것은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내가 얻고 싶은데 특별히 이번 시간에 성적으로 갈구하는 거. 다시 말해서 결혼한 사람이 남의 배우자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거. 이것을 정욕이라고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은 관계가 아닌데 어떤 여자에 대해서 어떤 남자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내 소유로 삼고 싶은 거. 이것이 전부 다 정욕에 해당되는 그 죄가 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미워하세요. 자, 그래서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 이 정욕은 어디서 주로 많이 오냐면 여러분들이 영화나 잡지, 텔레비전, 인터넷 등 세상의 문화를 자꾸 접할수록 이 정욕은 커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단계 이것이 아닌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아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것도 못해. 아유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성교제도 못 하지 말라네. 아 예수님 믿으니까 연애도 하지 말래.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가지고 나는 외로워. 나는 사랑받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때문에 뭣도 못해. 교회 때문에 뭣도 못해 하면서 원망 비슷한 것들을 하고 내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는데 내 친구는 남자친구한테 선물도 받았다는데
내 친구는 빼빼로데이 때 뭐 큰 바구니채 받았다는데, 이런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쪽에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세상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혼자 굉장히 자기 연면에 빠져가지고 우울하게 보내는 이러한 위험성. 자, 여러분, 이제 이성교제 관계에 있어서 어떤 마음에 확 끌려가지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자꾸 내 마음 속에 정욕적으로 쓰려고 하는, 추구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스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자꾸 제약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자에 굉장히 약하네. 주제예요. 이번 주제 뭐예요? 이성교제. 이성교제. 달을 이자 다음에 성별 할 때 여러분 성 그리고 교제입니다. 자, 이성교제는 그룹 교제로서 해야 된다. 그럼 뭐는 안 될까요? 그렇죠. 개인 교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성교제 얘기했던 대로 공동체에서 하는 거지 1대1의 만남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성교제를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학생부 안에서 또 희엘 찬양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고 풍성히 하시고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든지 하시고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1대1의 만남으로 이성교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해롭습니다. 일단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왜 해로운지. 두 번째, 이성교제는 또 한자가 또 나왔네. 자, 이성교제는 이성교제로만 해야 돼요. 다르죠? 이 이성은 무슨 이성이에요? 지정의 할 때 지에 해당되는 이성이에요. 자, 이성교제는 무슨 성으로 하면 안 돼, 이건? 감성으로 하면 안 돼. 로맨틱한 감정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이성은 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감성 교제로 빠져나가면 정신을 못 차려. 사람이 허우적대. 마음이 끌린다고 그래. 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는 대로 행해요? 느끼는 대로 행해요? 아는 대로 행해요? 느끼는 대로 행해요? 네. 사람은 보통 느끼는 대로 행해요. 근데 이것은 수준이 꽤 좀 낮은 거예요. 자, 동물들은 아는 대로 행해요? 느끼는 대로 행해요? 네. 그들은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느끼는 대로 행해요. 그러나 지정의라고 주님 말씀하신 인격이 지정의라고 하는데, 사람도 평상시에는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감정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성교제는 이성으로 해야지 감성으로 하면 안 된다. 자, 다시 말해서 해야 한다와 하고 싶다 있을 때 여러분들은 주로 하고 싶다를 택해요. 여러분들이 이 본성 자체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죄에 빠질 위험이 크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옳은 일이라도 제때가 아닌 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옳은 일이에요. 아까 했던 대로 연애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제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제때가 아닐 때. 마치 그것은 익기 전에 수확한 과일이나 피기 전에 꺾인 꽃처럼 타이밍을 앞당기려는 우리의 시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 예비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망칠 수 있다. 정말 소중한 그 과일 하나를 익지 않은 데 따가지고 한 입 베어 물었더니 어때요? 떫어. 그래서 버려. 그러면 그 과일 하나가 버려지는데, 과일을 하나는 괜찮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굉장한 불행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성에 대한 좋은 감정 갖게 하시는 거, 연애하는 마음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직 꽃이 안 폈다고,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것을 급한 마음에 먼저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은 굉장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
자, 특별히 이제 이 성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예를 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도둑질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더라도 그것은 내 몸 밖에서 짓는 죄예요. 그러나 이 음행죄만큼은 어디에서 짓는 죄예요? 내 몸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몸 안에. 근데 이 내 몸 안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성전에 음행죄는 내 몸에다가 짓는 죄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다루시는 죄예요. 여러분들이 한 입 베어 물어서 떴네, 아니네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굉장히 큰 거예요. 다른 죄와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저는 이성교제 세미나를 하게 되는 이유도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지도 못할 걸 사려고 시장에 갈 필요는 없다. 근데 자꾸 가고 싶죠. 궁금하니까. 자, 이게 무슨 문제냐? 사지도 못할 것은 뭐냐면 결혼하지도 못할 관계. 쉽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사지도 못할 물건이 뭐냐면 결혼할 관계가 아닌데, 자, 시장에 가는 것은 뭐냐면 자꾸 연애하려고 그래. 자꾸 데이트하려고 그래. 만나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친밀감, 두 사람 사이 1대1 사이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은 헌신에 대한, 결혼에 대한 헌신에 대한 약속을 지불해야만 살 수 있다. 두 사람끼리 가까워지려는 이 마음은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할 그런 마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헌신에 대한 약속이라는 현금을 낼 수 없다면 미래의 배우자를 고르려 시장에 갈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살 돈이 없는데 마트에 가가지고 자꾸 그 물건 집었다 놨다 그러면 그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해요? 그렇게 안 해봤구나. 주인이 그러더라고. 안 살려면 가. 안 살려면 가. 아무리 보기 좋고 탐나더라도 이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가야 돼요. 왜? 그것은 그 상대방을 망치는 일이야. 나라도 망치는 일이고. 결혼이라는 헌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1대1로 만나는 그 관계는 여러분 스스로를 해치고 상대방을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지도 못할 물건이니까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당신은 그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자, 이성교제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거. 사람들이 이성교제 왜 하느냐, 청소년들이 이성교제 왜 하냐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귀함을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죠? 생물 시간에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한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난 거 들어봤죠? 몇 대 몇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어요? 자, 난자가 약 40만 개가 있는데 월 1회 배란을 하죠. 정자는 약 3억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가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곱하면 120조분의 1의 경쟁률을 뚫어야만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대단한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귀한 사람인데 하나님 이 상황을 보면 좀 이해 안 가죠? 왜 하나님 그냥 하나씩 출동시켜가지고 만나서 결혼시키면 되는데 왜 저 40만 개, 3억 개의 저는 정자와 난자를 하셨는가?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거룩한 낭비다. 자, 120조분의 1이라면 몇 개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119조 9,999만 9,999개가 사라지고 하나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룩한 낭비를 하게 하셨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도 너를 택하고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런 거룩한 낭비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거룩한 낭비로 탄생된
단 한 명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이것을 칸을 나눠서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성을 알기 전에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성 교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제가 이성 교제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돼요. 그 이유는 주님과의 교제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주 안에서만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섞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을 아셔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120조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결혼에 준비하기 전에 사실 이 내용은 전부 다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들에 해당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월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랄 사람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 그랄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그랄 사람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평가가 뭐였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들이 어디선까지 할 수 있어요? 뭐까지 할 수 있다고요? 네.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살인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을 수까지 있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예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좋을 대로 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범죄한다는 의식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자랑하죠. 여러분 친구들 한번 보세요. 파트너 이성 친구 자꾸 바꿨다고 그 사람이 아우 나 정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남자친구가 더 좋다 뭐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지.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굉장히 편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그랄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잠자자고 청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거부하죠. 거부하면서 그가 내세운 한마디 말이 창세기 39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요셉의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랄 사람에게 없는 두려움이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죄를 짓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성교제 앞으로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1대1의 만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대방도 120조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죄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기를 보내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럴 사람들처럼 그가 남의 아내가 됐든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됐든 내가 원하면 취하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요셉처럼 나는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돼서 10분 쉬었다가 4시 5분에 이 뒷부분 좀 더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